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피해야 할 고객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2주 전에 인프런에 출시한 프리랜서 개발자가 되기 위한 완벽 가이드라는 강의의 일부 섹션을 가져와 봤습니다. 수주를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가 몇 천만 원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그랬고요. 수주를 할 프로젝트를 잘 필터링 하는 것만으로도 몇 천만 원의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첫 만남에서 고객사와의 첫 미팅이 될 수도 있고 첫 통화일 수도 있고 첫 이메일일 수도 있는데 그 첫 인사가 어떤 느낌인지가 의외로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쎄한 느낌이면 그 쎄한 느낌을 거슬러서 계약을 했을 때 후회하는 경험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미묘한 시그널들이 이런 것들이었는데 가령 그냥 인사를 하지 않고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가는 고객들이 있었죠. 통화를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지 아니면 굉장히 정중하게 인사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왜 연락을 했고 어떤 것을 만들고자 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처음부터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시는 고객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고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느낌이 쭉 갑니다. 개발만 잘 해내면 트러블도 없고 돈도 따박따박 잘 주시고 그리고 서로 소통을 할 때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첫인상이 정중하냐 아니냐를 인사를 하느냐 아니냐가 결정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인사로 먼저 시작을 하는 그런 고객일 때 이게 채널톡으로 응대를 받거나 하면 인사를 빼먹을 수도 있죠. 몇 차례 이야기를 주고받아서 약간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홈페이지든 플랫폼이든 이게 몇백에서 몇천만 원짜리 계약이니까 한 번 통화하고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몇 차례 통화가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정도는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인사가 없다라는 건 일단 대화가 좀 정중한 느낌이 덜 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에 계약이 되어도 정중하지 않은 태도가 뒤에까지 이어져서 고객사와 개발사는 결국 관계가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는 장기적으로 최소 몇 주에서 몇 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관계인데 개발자나 개발사 입장에서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면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가 약간 잘못되거나 또는 클레임을 좀 이유 없이 받는 케이스도 늘어났었던 것 같아요. 저희 경우에는. 그래서 고객사가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수주 안 해요.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이분과 관계가 지속됐을 때 내가 이분과 기꺼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런 것들을 수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약간 다른 측면인데요. 굉장히 정중하신데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너무 틀려요. 그래서 이게 저도 가끔 오타를 내거나 할 때가 있죠. 띄어쓰기도 틀리는 단어들이 있고 근데 거의 모든 문장에 잘못된 맞춤법과 띄어쓰기, 오탈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홈페이지를 만들더라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문구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요청했을 때 그 의사결정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오탈자도 있고 이것도 문제지만 뭔가 이 오탈자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서도 좀 꼼꼼하지 못하고 좀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경험상. 그거의 어떤 대표적인 시그널이 맞춤법과 띄어쓰기와 오탈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쎄한 느낌으로 다가왔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크게 실패했었던 적은 없지만 고객사랑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되게 여러 번 물어봤어야 되고 고객사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여러 번 설명해야 되거나 이미 의사결정이 돼서 구현이 다 된 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클레임을 거시는 건 아닌데 의아해 하셔서 저희가 이전에 소통했던 내용을 다시 이렇게 증빙으로 보내드리거나 그렇게 했어야 됐던 적이 많았던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고객사가 성향은 나쁘진 않은데 근데 예산은 정해져 있어요. 고객사가 이렇게 창업을 위해서 모아두신 소중한 예산이 있죠. 근데 만들고자 하는 비전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줄여내야 되는데 어떻게든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능은 줄이지 않는데 어떻게 비용을 절약해서 만들 수 없을까라고 열심히 저희랑 소통을 하시고 저희도 열심히 연구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능을 좀 단순하게 만들더라도 이게 단순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용자 흐름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냥 기능은 있지만 이걸 사용자가 쓰기는 어렵거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기능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 자체가 기능은 많은데 쓰기는 어려운 좀 이상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객사도 마지막까지 뭘 어떻게 구현을 할지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약서 상에 아마 불안하셔서 그런 거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는 고객사 쪽에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개발사 쪽에서 발생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개발 기간이 약간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고객사에서 의사결정이 바뀐다든지 의사결정을 늦게 해주신다든지 해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을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어떤 위약금 개념을 이렇게 넣으려고 하시는 경우 개발비의 몇 배를 돌려줘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아도 이제 개발을 의뢰한 쪽과 개발을 맡은 쪽 양쪽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 개발이 중단됐어요. 실패했다든지 그러면 일단 서로 협의를 봐서 누가 잘못했고 개발비 어느 정도는 일부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개발된 게 없으면 개발비를 돌려준다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같이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에 가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약서상에 그냥 일방적으로 개발사가 불리한 어떤 위약금의 조항을 되게 세게 박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조항을 바꿔라의 개념이 아니라 그걸 요구한 고객사와의 계약을 아예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아예 이런 조항을 넣으려는 고객사가 있어서 계약서 조항을 바꾸겠다라고 하셨는데도 저희는 그냥 수주 안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안 한 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케이스들은 기획이 미확정인데
그러니까 구현을 해야 될 어떤 분량이랑 내용이 아직 미확정인데 얼마의 개발비가 발생할 건지를 막 확정하려는 고객사가 있는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뭘 만들지 모르는데 그게 얼마가 들지 몇 개월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막 요구를 하는 고객사라면은 그 프로젝트가 좀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괜히 욕심부려서 계약부터 하지 마시고 개발 범위, 즉 기획에 대해서 협의가 될 때까지는 계약을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담당자분이 따로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의사결정권자가 별도로 있을 때 뭐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 이사님이 될 수도 있죠. 그분들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담당자가 이 개발사 프리랜서와 신나게 개발을 진행을 했는데 또는 신나게 기획을 픽스를 해가지고 개발하기로 했는데 견적도 확정되고 근데 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번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가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자주 들여다보시고 이거 의사결정을 바로바로 해주실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면 저희는 수주를 안 했습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도 문제였는데요. 담당자가 바뀌는 게 그냥 프로젝트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 대 회사가 계약을 했는데 그 담당자가 주요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있는 담당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바뀐 사람은 이전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전혀 모르죠. 그러면 뭔가 개발 결과물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회사 대 회사의 분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전 담당자랑 소통을 열심히 해가지고 개발을 거의 끝내놨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 결과물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면서 트집을 되게 잡더라고요. 트집을 잡으면서 이제 저희에게 결국엔 이 프로젝트도 저희에게는 손해보고 종료된 프로젝트로 남아 있습니다. 수주 단계부터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한 3, 4개월 지나도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원활하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계속 이 프로젝트를 관찰하면서 이게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객사와는 이제 뭐 몇 주에서 몇 개월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관계이니까 그냥 단순히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도 문제가 없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작정하고 고객사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막 클레임을 걸고 그러면 개발자는 피가 마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여지가 적은 고객사인지 그런 대표님인지를 굉장히 좀 섬세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개발자분들, 프리랜서 개발자분들이나 에이전시 분들이 계시면은 어떤 케이스가 좋지 않은 고객사의 케이스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인프런에 출시된 강의에서는 피해야 할 고객사를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프로젝트를 찾는 법, 견적을 산출하는 법, 계약을 하는 법, 개발을 진행하는 법 등등 훨씬 많은 내용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벌써 30분이 넘는 분이 강의를 듣고 계시고요. 컨설팅을 신청해 주신 분들께도 개별 컨설팅을 받으시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을 다 3시간 반이 넘는 분량으로 담고 있는 이 강의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래도 필요하시면 개별 컨설팅을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프리랜서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